시위대가 도로 위 차량에 불을 지르자 차량이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여 타오릅니다. 시위 상황을 전하던 한 호주 기자는 생중계 도중 다리에 고무탄을 맞기도 했습니다. Protesters moving them on through the heart of LA. 경찰과 함께 투입된 300명의 주 방위군은 고무탄과 최루탄을 사용해 시위대 해산에 나섰고 폭력행위 등 혐의로 56명을 체포했습니다.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LA 상황을 두고 정치권의 충돌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군 투입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문제 총괄 담당자인 톰 호먼이 이민 단속을 방해하면 뉴섬 주지사 등을 체포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에 동조했습니다. I would do it if I were Tom. I think it's great. This guy, but he's grossly incompetent. 과잉 진압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장남은 1992년 LA 폭동 당시 무장한 한인의 사진을 SNS에 올리며 강경 대응을 옹호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LA에 해병대 병력 700명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격화된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생일인 오는 14일에는 대규모 반트럼프 시위까지 예고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지금 현재 LA는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건 1992년 무려 33년 전에 당시 LA 폭동이 있었죠. 이 LA 폭동 때 그때 우리 교민들 직접 소총 들고 지붕 위에 올라가고 해서 자체 무장해서 이른바 코리아타운을 지켜냈었던 바로 그때 그 모습입니다. 근데 이 사진을 트럼프 장남이죠. 트럼프 주니어가 자신의 SNS에 올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Make Rooftop Koreans Great Again. 네, 지붕이 코리안들 다시 한번 위대하게 뭐 이런 얘기를 좀 올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이 이 지붕이 올라가니까 그제서야 폭동이 멈췄다라는 얘기도 같이 올렸는데 이 얘기는 뭐냐? 결국 폭동 심각하고 강력한 진압이 필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연일 강경 진압에 좀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아서 우려가 좀 됩니다. We see you for what you are, a terrorist organization, eyes out of paramount. And as soon as I kicked my second can, I got hit, and I wasn't out of breath, and I didn't think it was a bullet. 영상으로 저희가 LA 상황을 정리해 드렸는데 지금 LA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과 불법 체류자 체포에 반발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위가 시작된 건 지난 6일이었는데요.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과 FBI, 그러니까 연방수사국 등이 시내에 있는 의류 도매시장과 한인타운 인근의 홈디포 매장을 급습해서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면서 촉발이 됐습니다. 예. 이 두 곳은 일용직 일자리를 구하려는 이민자들이 자주 찾는 장소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한 보도에 따르면 시위대가 이 체포된 이민자들이 구금된 것으로 알려진 구치소 앞으로 찾아가서 화염병으로 추정되는 유리병을 던지고 돌을 던지고 이렇게 예. 물리적으로 지금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정부 당국에서는 공포탄을 쏘면서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집니다. 예. 또 앞서서 살짝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민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맞아요.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이번 단속에서 우리 교민이나 한국 국적자가 체포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경찰이 진압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군을 출동시켰어요. 그렇습니다. 연방제 국가인 미국은요, 이 연방제의 수장인 미국 대통령이 영토 안에서라도 일상적인 치안 유지를 위해 이 업무에 연방군을 투입할 수는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인 경우가 지금 미국 내에 정부의 권위에 대한 비판이라던가 반란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 이 연방군을 투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트럼프가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2,000명 규모의 주 방위군 투입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예. 지금 현재 한 300여 명 정도의 방위군이 실제로 LA 인근에 배치가 되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예. 자칫 잘못하다가는 더 큰 무력 충돌로 이어지지 않을까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방위군을 투입한 것이 아주 이례적입니다. 맞습니다. 미 대통령이 주지사 요청 없이 직권으로 주 방위군을 동원한 것이 1965년 이후 60년 만에 처음 있는 60년 일이라고 만에. 합니다. 예. 평소에는 주 방위군은 주지사 지시를 따르지만 법에 명시된 특정 조건에 한해서 대통령에게 군대를 동원할 권한을 준다고 하는데요. 반란이나 내란 등 이런 조건 등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이 현재 상황이 그 정도로 위중하지 않은데도 군대를 동원한 것 아니냐 그런 이런 논란이 일각에서 있죠. 지적이 예. 나오고 있고요. 이게 그래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 보수 지지층 결집을 qui하려는 의도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LA에서 저런 모습을 보니까 뭐 저희로서는 33년 전이죠. LA 폭동 사건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유사성이 있다 보니까 예. 그때 상황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발단을 보더라도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는 게 92년에 있었던 LA 폭동 같은 경우에는 백인 경찰관들이 흑인 시민을 집단 구타했다가 무죄 판결을 받으니까 흑인 사회가 분노를 하고 또 결국에는 대규모 시위나 폭동으로 진행이 됐던 사안입니다. 예. 이번 시위 역시도 이제 당국의 이민 정책에 대해서 반발로 인해서 촉발이 됐다. 그래서 결국 사회적인 소수자와 권력 구조 간의 갈등이 표면이 됐다라는 점에서 상당한 유사성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정부의 대응 방식도 역시 이제 군 병력이 투입되는 그런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예. 유사성을 띠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걱정하고 있는 것이 과거 LA 폭동 때 사망자가 이제 60명이 넘었었던 그런 문제가 그랬었나요?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혹시라도 이런 규모나 폭력성이 더욱 커져서 사망자가 발생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현재 500여 명 군 해병대원들이 지금 배치돼서 시위대와 대치 중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유혈 사태가 벌어졌다는 소식은 없습니다만 끝까지 좀 긴장감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